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접수 창구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르신, 뒤로 물러서세요.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나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가족 모임에서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모르시네요. 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순간. 아니면 동네 모임에서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며 은근히 배제당했던 기억.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오셨나요? 마음속으로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은 꾹 다물고 계셨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며 후회하셨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무시와 무관심을 보냅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의견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마치 경험과 지혜보다는 젊음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무시와 무관심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한마디.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자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 한마디. 그 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속마음. 사람에게 무시당한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처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나도 언젠가는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 대우를 받지만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 사람들만큼 인정받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말했다가 꼰대 소리 듣는 게 아닐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나 하나 참으면 되는 일이야. 괜히 나섰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나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헤쳐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시절을 버텨내며 가족을 지켜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뒤로 물러나세요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냥 쉬세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속으로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내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존중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입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존중의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받았던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 말도 한 번쯤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그냥 속으로만 사귀게 됩니다. 나는 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자니 나이 들어서 성질만 더러워졌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조근조근 설명하자니 잔소리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니 요즘 세상 모르는 소리라는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왜 그 순간에는 생각이 안 났을까? 다음에는 꼭 말해야지. 하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또 똑같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말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평소에 생각해둔 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으로만 사귀지 마세요. 더 이상 나 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표현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말입니다. 2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네. 평소에 조용히 넘어가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왜 이 말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다거나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생각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셋째,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이분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그냥 넘어가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다칩니다. 이 말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참으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이 다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상처를 줬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르신들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처를 받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더욱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분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나이 드신 분들도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호하면서도 정중하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말들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자신을 대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자께서도 기대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다칩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 말들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경계를 긋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가진 또 다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상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니어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예상이 깨집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네. 평소와는 다르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구나. 조심해서 대해야겠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속됩니다. 한번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에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혹시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효과는 그 순간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부. 진짜 사람을 바꾼 예시들. 실제로 이런 말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자세한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늘 며느리에게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심지어 손자들을 돌볼 때도 늘 내가 구식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또 그런 말을 했을 때 김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나도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이 있단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무 말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김할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 했고 육아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박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아저씨는 동네 노인정에서 늘 무시당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어르신들이 박아저씨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야, 박씨. 그런 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돈 없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은근히 깔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아저씨는 매번 속으로만 나도 젊어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박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다칩니다. 저도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박아저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박 씨.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 그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아저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저씨가 젊어서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늘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어르신, 빨리 해주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이 할머니를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직원은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더 정중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시니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한 사람들이 모두 평소보다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집니다. 자신에게도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상대방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순간 그 선입견이 깨집니다. 셋째, 그 이후로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경계를 긋고 나면 상대방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시니어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여러분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용기를 내어 말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4부.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제 실전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한 바로 그 순간,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흐려지고 나도 용기를 잃게 되죠. 그 순간 말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도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할 장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말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고 아예 둘만 있을 때는 오히려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23명 정도 있는 약간은 공개적인 공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셋째, 어조와 목소리가 큰 힘을 가집니다. 화내거나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넷째, 감정은 억제하되 진정성은 담아야 합니다. 완전히 무표정하게 말하면 전달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말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보다는 마음이 다칩니다처럼 부드럽고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눈을 피하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세요. 눈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이 전달됩니다. 자세는 바르게, 어깨를 펴고 손은 자연스럽게 두되 불필요한 제스처는 줄이세요. 여섯째, 말의 기술입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명확히 말하세요.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말고 평소보다 약간 느리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침묵을 활용하세요. 말한 후에는 조용히 기다리세요. 상대가 머릿속으로 곱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 침묵이 오히려 여러분의 말을 더 깊이 새기게 만듭니다. 여덟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세요.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그런 말은 제게 불편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비난이 아닌 감정 표현은 방어심보다 공감을 끌어냅니다.
9째, 상황별로 말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가족에게는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을까처럼 관계를 강조하세요. 직장에서는 더 공손하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라고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더 힘을 가집니다. 5부.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첫 번째 실천, 마음속 연습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를 써보세요. 종이에 실제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이 다칩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톤, 표정, 자세까지 모두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실천,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큰 갈등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서 직원이 무뚝뚝하게 대할 때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세 번째 실천,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실천, 자신감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선순환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주변의 영향주기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본 다른 시니어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실천,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더 당당해집니다. 일곱 번째 실천, 진정한 관계 맺기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관계는 진심을 말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참고 넘어갔던 것들은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진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했던 것 아닌가요? 진짜 관계, 진짜 소통, 진짜 존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